그러니까 좀 시간이 된 시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좀 낭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제 제가 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좀 자기 연민의 시선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좀 그런 경계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시들이 독자한테 다가갈 때 또 어떤 거리와 느낌으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제 지나간 시간들이 담겨있는 시들을 독자에게 내보이는 일이 저 스스로에게서도 좀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좀 각오나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집을 묶을 때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기계류라는 시는 이제 기계를 소재로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쓴 시인데요. 인간이 기계랑 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비슷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스스로 인간은 생물학적인 번식은 합니다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복제해내는 것은 아닌데 자기 증식에 좀 욕망이 있죠. 근데 아마 기계도 미래의 기계들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욕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느 순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중단돼 버릴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인간이 기계와 같은 종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막막하고 미세한 소음들만을 내기 위해 중단되지 않고 있다라는 구절로 이 기계류라는 시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어떤 우리라는 존재가 이제 우주라는 관점이나 어떤 창조의 섭리 같은 좀 거대한 구조에서 본다면 굉장히 미세한 소음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라는 책이에요. 프리모 레비가 이제 화학자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왔던 어떤 단어들과는 좀 상당히 결이 다른 좀 이질적인 단어와 좀 사물들을 이제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그동안 제가 발딛고 있는 사실은 이 세계가 어떤 물리적인 질서를 갖고 있는 시공간일 텐데 제가 시에는 제가 그동안 잘 표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시들에서 좀 보지 못했거나 했던 그런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단어들이든 사물이든 세계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든 그러한 기사들이나 텍스트들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텍스트들이 흥미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좀 그런 텍스트들에 나오는 아까 독자분들 표현해 주셨던 뭐 과학이든 아니면 뭐 물리적인 것이든 그러한 단어들이 요즘 제 시에 좀 꽤 등장을 하고 저도 흥미있게 좀 바라보고 있는 편이에요. 시의 언어가 기억과 기록이라는 문제에서 좀 다른 분야가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의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들이 있죠. 근데 시의 언어라는 것은 사실보다는 진실의 언어에 가깝고 진실의 언어라는 거는 어떤 진실이냐면 가장 개별적인 감각의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감각의 진실을 구현하는 시의 언어로서
또 다른 기억을 기록하는 것이 저는 그 문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런 사라짐에 대한 연구가 사실 저한테는 기억을 기록하는 문학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죽음을 겪고 죽음이라는 사건은 우리라는 존재를 그냥 소멸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죽음 이후에 남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음 이후에 지속되는 것, 남아있는 것, 사라짐 속에 사라지지 않은 것들을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해보고 싶고요. 특히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갖고 있거나 잘 귀 기울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지 않는 발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기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우주적인 안녕이라는 새 시집의 앞에 시인의 말에 쓴 말 중에 그러한 사람의 목소리를 좀 대표하는 사람이 아마 아이들과 저에게는 어머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짓이나 사라지거나 혹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저의 감각의 방식으로 좀 기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제 시로 구름의 식탁이라는 첫 번째 시집에 있는 시들을 번역할 때였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뭐 25시 슈퍼마켓, 현대 오락실, 신세대 부동산 이런 장소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옮겨야 하나를 좀 고민을 할 때 이걸 뭐 모던하거나 아니면 슈퍼마켓이라고 번역할 때 느낌이 굉장히 제가 시에 썼던 한국어의 느낌과 다른 거죠. 현대 부동산의 현대적이라는 의미와 실제로 그 장소가 보여주는 전혀 현대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질감 같은 것들이 또 번역에서 어떻게 살려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번역한 텍스트를 읽은 그 영어권이었는데요. 영어권 독자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여기 25시 슈퍼마켓이라는 단어는 월마트 같은 곳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신기하기도 했고 동시에 이제 제가 자국어를 자연스럽게 쓸 때는 제 경험이 거기에 아주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 경험들을 거리감을 갖고 바라보기가 어려운데 그 달라붙어 있던 제 경험들을 그 말에서 떼어내 주면서 말과 경험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가능한 가능성들, 시선들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해 본 경험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술이 이제 노동의 영역에 편입이 되고 이 사회적인 가치를 좀 인정받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추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까지는 아직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젊든 젊지 않든 그 예술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은 또 이 삶을 지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 사회와 국가가 예술이라는 활동이 때로는 이제 노동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마련해 주는 작업은 좀 필요하고 그런 장소나 공간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노동하는 영역하고 예술의 영역이 완전히 좀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서로 좀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서로 교섭하고 영향을 주고 때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저한테는 좀 이 지속 가능한 예술 작업을 하고 그 지속 가능한 예술 속에서 제 노동도 병행하게 하는데 저한테는 좀 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주적인 안녕의 제목으로 제가 염두에 두기도 했던 것이 우주에 펼쳐진 책이라는 제 시의 한 구절이었어요. 상상해보면 이제 우주에 펼쳐진 책의 한 페이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고통과 죽음이라는 굉장히 개별적인 단독성에 대해서 제가 이 시집에서 써보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연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놓지 않고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 이 시집을 통해서도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 고독의 연대를 경험하고 싶은 독자분들이라면 저의 시집 우주적인 안녕을 함께 해보셨으면, 그리고 이제 시는 꾸준히 쓰고 또 쓰고 싶은데 그 시에서 제가 좀 지금까지 잘 구사해보지 못했던 영역이 좀 위트나 웃음, 유머 이런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인간의 삶이 사실 이러한 위트나 웃음과 유머가 없이는 지탱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의 시들에는 이러한 우리 삶에서 결국은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또 함께 다른 이들과 행복을 나누게 해주는 이런 웃음이나 위트, 유머에 대해서 좀 담아보고 싶은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